11월 18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어제 수능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을 가족들이 꼭 안아주는 장면 맞아요.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정말 뭉클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가시죠. 오늘도 이 CG를 썼습니다. 이게 모처럼 어제 저녁에 TV 소리 드디어 크게 켜고 봤다는 학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 수험생 눈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정말 마음 편하게 상클 함께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웃다 보면 국내외 이슈 따라잡는다. 네. 도시락 이슈와 월드클래스 준비되어 있고요. 돈이 되는 정보 드리는 머니클래스에선 똑똑한 청약통장 활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능 끝나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은행 가서 이거 가입하겠다 뭐 이렇게 고민하시던 분 계시던데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상클 라이프 시간엔 여행 작가 킴 스트래블이 순천만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잠깐 영상을 봤는데 예. 영상미가 엄청납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이 방송 지금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상클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에서 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도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고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서리도 내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뿌연 안개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답답하셨죠? 짙은 안개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1도로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상태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 6도, 대전 3도, 대구 2도, 부산 10도 보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전, 전주 19도,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광주와 부산 낮 기온 21도. 예. 꽤 포근한데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늘부터 경기 지역 14개 업체의 광역버스가 입석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버스 타기를 포기하고 아예 차를 갖고 나온 분들도 많으시죠. 네, 경기도에서 도심 향하는 길 수도권 제2순환선 구리 지역과 또 분당이나 용인에서 서울 들어오는 경부선의 정체가 특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도심 이어지는 또 다른 길이죠. 분당 수서로는 복정교부터 탄천 1교까지 청담대교 방향으로 막히고요. 한강 주변길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어려운데 반대 하남 방향으로는 이 구간 지나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고덕동 주변에서 잠깐 속도 내려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심 방향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남양주부터 상일까지는 24분 정도 걸리고요. 경부선 판교부터 반포까지는 41분 정도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고득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보다는 좀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or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Great confidence in our caucus. I will not seek re-election to Democratic leadership in the next Congress.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가 절반 가까이 오늘부터 입석 승차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우려한 조치인데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버스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민재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수원 광교중앙역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제 뒤에서 길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렸는데요. KD 운송그룹 14개 업체 노선에서 입석 승차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광역버스는 모두 1,100여 개입니다. 전체 경기도 광역버스의 44%에 달합니다. 기존의 버스에 입석해서 타던 승객 가운데 2,300여 명이 오늘 불편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앞서 경기도 내 일부 버스 회사들은 지난 7월부터 이미 광역버스 입석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에 KD 운송그룹까지 입석 탑승을 금지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경기도 광역버스에서 입석 탑승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안전을 우려한 조치지만 화면을 보니까 줄 서 있는 분도 많고 많은 분들이 출근길에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대책은 마련이 됐을까요? 네, 국토부는 일단 지자체와 협의해서 정규버스와 전세버스 증량 물량을 앞당겨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 좌석이 이번 달 안에는 1,500석 정도 늘어나고 연말까지는 2,300석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승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버스정보 앱과 또 정류소에는 대체 노선을 좀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도 좀 붙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당분간 출근길 불편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광교중앙역 환승센터에서 JTBC 권민재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어제 무척 긴장된 하루였을 텐데요. 좀 푹 쉬셨나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문이과 통합 수능이었습니다. 국어는 조금 쉬웠지만 수학풀이가 들어가 있었고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지만 최상위권 변별력은 좀 낮아질 거란 분석입니다. 이과 학생이 문과 계열에 많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이번 수능 국어 과목의 한 지문입니다. 기초대사량 관련인데 그래프도 있고 수식도 나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인 17번 문제인데 보기와 답에 역시 증가율, 기울기와 같은 수학풀이가 들어갑니다. 국어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단 쉬웠다는 평가지만 이과 학생에게 유리한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은 여전했습니다. 수학은 공통문항도 어려웠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의 표준 점수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똑같이 100점을 받아도 이과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서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는 겁니다. 이과 학생이 문과 계열에 많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고득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보다는 좀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수험생 3명 가운데 1명이 졸업한 N수생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재학생의 학력 격차 우려도 있어 N수생의 강세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수능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까지 할 수 있고 29일 최종 정답 확인과 채점을 거쳐 성적은 다음 달 9일 통지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재산만 2,800조 원으로 알려진 세계 최고의 갑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관저 거실까지 열고 환영했고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바다 위의 신도시 네옴시티 사업 때문에 제2의 중동 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 이미 20개가 넘는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기업과 26개의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의 협약은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미래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짓겠다는 네옴시티는 서울 면적의 44배입니다. 길이 170km의 직선 도시, 바다 위에 떠있는 첨단 산업단지, 산악 관광단지로 구성됩니다. 사업 규모만 약 70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번 MOU를 통해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은 철도 인프라, 삼성물산은 모듈러 공법의 주택 사업,
한국전력은 열병합 프로젝트를 협력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제2의 중동 붐이 올 거란 기대에 관련 주식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장중 고가 29,000원을 돌파하며 전날 종가보다 5.45% 상승했습니다. 삼성물산은 하락 마감했지만 장중 한때 2%가량 오른 12만 7천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실현 가능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된 게 없어요. JTBC 장서윤입니다.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0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어버린 장면으로도 유명하죠. 우리와는 미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주역으로도 인연이 깊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지만 의원들의 기립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The House will be in order. 2003년부터 20년간 민주당 하원의 원내대표였고 하원 의장도 2번 지낸 그가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That for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Great confidence in our caucus. I will not seek re-election to Democratic leadership in the next Congress. 2007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 의장으로 취임했을 때 유리천장이 아닌 의회의 대리석 천장을 깼다며 이제 한계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펠로시 의장은 미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방미를 앞둔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선 어떤 식으로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엔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연두교서 때 트럼프 전 대통령 바로 뒤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린 장면도 유명했는데 이후 2차례의 탄핵과 1월 6일 의회 폭동에 대한 조사위원회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내린 이번 결정엔 선거 직전 자신의 남편이 괴한에게 공격당한 사건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회 폭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수호자라면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원 의장으로 기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 조선 기자 눈빛을 저만 보니까 시청자들이 보셔야 되는데 뉴스는 꼭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코너입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 할 만한 국내 이슈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춤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은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가 없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그 역할을 미스 월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미스 월드.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락보이 오늘 얼마나 맛깔나게 또 준비를 했을까요? 네, 오늘 괜스레 기분 좋아지는 금요일인데요. 맞아요. 첫 번째 도시락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블록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빠밤. 네, 확대. 97% 몰표에 최초 기록 달성. 오늘 좀 길어요. 이게 뭐 투표에서 몰표를 받았다 뭐 이런 건가요? 뭔가? 맞습니다. 투표를 해서 97%를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받은 거잖아요. 네. 어제 열린 이제 KBO 시상식에 열린 건데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로 뽑힌 선수입니다. 누군지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예. 키움의 이정우 선수네요. 잘생겼네요. 예. 이렇게 딱 유니폼만 입은 모습 보다가 수트를 딱 차려입었으니까 또 다른 이미지네요. 네. 그렇죠. 예. 소속팀 키움의 상징색인 버건디로 상하이에 넥타이까지 맞춰 입었는데 저도 저 색깔 이제 정장이 있는데 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공개를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랑은 오늘 좀 비슷해요. 예. 그러네요. 맞춰 입은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이제 바람의 손자 이정우가 기자단 투표 107표 가운데 104표 휩쓸었습니다. 97% 지지를 받아서 MVP로 선정됐는데 이게 생애 처음입니다. 이정우는 올해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시즌 142경기에 나와서 타율과 타점, 안타, 출루율 그리고 장타율까지 5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예. 신인왕을 받으러 왔을 때 MVP를 타시는 선배님들을 보고 언젠가는 한번
저 상을 받아보고 싶다 했는데 이런 날이 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아버지인 이종범 코치도 선수 시절에 MVP 받았었죠. 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추억의 팀인 이제 해태 소속 시절에 이게 1994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격 5관왕으로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아들 이정우와 똑같은 나이 24살에 똑같이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야, 지금 사진 보니까 예전 추억 새록새록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최초라고 말을 한 거군요, 키워드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한미 프로야구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MVP를 탄 게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그동안 이종범의 아들로 살던 이정우도 당당히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항상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오늘을 좀 계기로 앞으로 제 야구 인생은 제 이름으로 잘 살아갈 거여서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 어머니랑 잘 같이 사셨으면 좋겠고 항상 저희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MVP를 탐으로써 어머니한테 자그마한 효도 하나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또 아버지가 해내지 못했던 2년 연속 타격왕도 달성했는데요. 이정우는 내년까지 키움에서 뛴 뒤에 해외 진출에도 도전할 전망입니다. 와. 근데 또 이 자리에 이정우 선수 못지않게 MVP가 한 명 더 있잖아요, 이도성 기자.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하시죠.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한국기자협회 야구대회 이번 시즌 MVP 이도성 선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네. JTBC의 4번 타자, 맞습니다. JTBC의 주전 포수 맞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진으로요? 네. 부끄러운데. 와. 네, 저희 팀 이름이 이제 JTBC 워치독스인데 이번 시즌 열린 두 대회 모두 우승을 차지하고 또 제가 최우수 선수상도 탔습니다. 이 영광 JTBC에 돌린데 제가 트로피도 구경시켜드리려고. 정말요? 트로피를 이렇게 2개나. 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2개. 이건 무겁네요. 와. 2개에다가 이제 우승을 했던 그 야구 기념공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도성 기자가 직접 준비했다는 것을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네, 드립니다.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까 사진 보니까 좀 부어있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나요? 힘들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다음 다음으로 주제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락. 자, 이게 높이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상이 네. 있어가지고. 자, 두 번째 도시락 뭔지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4년 7개월 그리고 13억 원입니다. 이 키워드는 사실 키워드만 봐선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잘 떠오르진 않는데 사실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서 조용한 좀 톤을 낮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당시 취재도 하셨잖아요. 네네, 갔었죠.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의 소송 끝에 이혼, 남편 박모 씨와 갈라서게 됐습니다. 이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녀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0년에 결혼을 해서 이 자녀를 둘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법원이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는데요. 이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당 1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소송은 박 씨가 먼저 제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남편 박 씨가 먼저 제기를 했는데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도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파탄까지 이르렀다며 맞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조 전 부사장이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다른 건으로 또 소송을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박 씨가 특수상해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냈는데요. 이 조 전 부사장이 박 씨 자신을 다치게 하고 좀 아이들을 학대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상해 혐의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동 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도시락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은 그래도 좀 귀여운 도시락을 준비해봤는데 큐티. 고양이 네. 고양이 도시락인데 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막장 드라마 아니다. 이게 무슨 이게 말 따옴표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게 말입니까? 딱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제가 어제 다녀온 곳인데요.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작 발표회인가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직접 찍었어요? 네, 배우 송중기 씨 그리고 배우 신현빈 씨죠. 네, 오늘 첫 방송하는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 발표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점심 약속 있다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녀오셨군요. 같이 먹기로 했다가 사실 제가 네. 약속 있다고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막 빛이 막 났겠는데. 예.
맞습니다. 멀리 꽤나 이 송중기 씨랑 이제 신현빈 씨 멀리 있었는데도 가까이 가지 못했겠죠, 그렇죠? 범접할 수 없는.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네. 형님인데도 부럽기도 하고. 네. 아무튼요.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그래도 도시락 보이가 더 멋있어요. 이렇게 네. 사회생활을. 네, 또 하은 앵커가 하던 얘기 계속하죠.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거 제목만 딱 들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스토리를 알긴 알고 있지만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들께 맞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또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제목만 보면은 뭐 재벌가 소재로 뭐 어떤 사랑 이야기인지 막장 드라마 아니면 또 아침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막장이한지 이런 건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번 드라마 연출한 이 정대윤 감독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한 남자가 과거로 회귀해서 자신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밝혀나가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제목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온 가족 모두 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막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수극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송중기 씨 이번에 서로 다른 인물을 동시에 연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먼저 그룹에 들어가서 입사를 해서 이 재벌 오너 일가에 이제 뒷 일을 해주다가 이제 죽음을 당해서 그 뒤에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써 끝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1987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때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게 그 그룹, 이 순양그룹이라고 하는데 순양그룹의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송중기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2역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두 가지 캐릭터를 표현해야 된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다가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막힐 때마다 그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떠올리면서 조금 영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송중기 씨 패션도 사실 되게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이 입었다. 그랬는데 분홍색으로 이렇게. 오늘 이순훈 기자도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 로고로. 하버드대학교 다니는 저희 집 귀한 아들로. 알겠습니다. 저희 집 귀한. 그런데 이게 회기물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987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배경과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장르가 요새 또 유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통 그동안의 회기물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거나 어릴 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1980년대 그 대서사를 시작하면서 근현대적인 사건을 일렬로 쭉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을 유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서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믿고 보는 배우죠. 배우 이성민 씨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아주 기대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제작 발표 현장에서도 송중기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민 선배가 나오기 때문에 나도 출연을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큰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이성민 배우는 이제 순양그룹의 재계 1위 그룹으로 일궈낸 진양철 회장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배우 신현빈 씨도 나오죠. 신현빈 씨는 재벌을 겨냥하는 서울지검, 실제로 있는 검찰청은 아니에요. 서울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로 변신해서 긴장감 높은 연기를 선보입니다. 네. 이성민 씨가 이제 화면에 아까 나왔지만 원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이제 특수분장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또 금토일 주 3회 편성입니다. 이번 드라마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게 그런 일은 잘 없죠. 보통 일일 드라마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거나 아니면 주말 드라마, 뭐 토요일에 하거나. 근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금토 드라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토일 드라마는 사실 좀 파격적이긴 하거든요. 주 3회. 네, 주 3회. 그런데 요즘 OTT 드라마들 보면은 한 그 시즌이라고 하죠. 한 번 그 10회차를 그냥 한 번에 딱 보여줘요. 요즘 그런 게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에 맞춘 그런 편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첫 방송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가 잘 돼야 또 노력한 배우와 제작진과 저희도 저희도 회사가 잘 돼야 거죠, 저희도 잘 되는 거니까요. 오늘 도시락 3개 열었고 또 더 업슈? 늘 그랬듯 더 업슈. 알겠습니다. 언젠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늘 특별히 김하은 앵커가 직접 월드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네, 도시락보이에 못지않게 맛깔나는 나라박 소식. 오늘 월드보이를 대신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스 월드의 월드 클래스. 먼저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네.
네, 카타르 도하의 거리에 나가 있는 한 덴마크 기자가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해드리는 모습인데요. 네, 그냥 뭐 카타르 월드컵 분위기 이렇게 중계하는 뭐 그런 모습 같은데? 네, 이제 뭐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카타르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더니 촬영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지금 화면이 막 흔들리죠. 네. 카메라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듯한데요.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기장을 모르는 거예요? 왜 막는 거예요? 분명히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 요원들이 촬영을 계속하면 카메라를 부수겠다 협박을 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게 딴 것도 아니고 뭐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취재하러 간 건데 기껏 초대를 해놓고 왜 저렇게 하는 거죠? 아까 덴마크 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덴마크는 경기장 건설 노동자 탄압이나 주류 제한 같은 문제로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또 뭐 자기들 비판할까 봐 저렇게 막은 거예요, 취재를? 뭐 진짜 속내까지야 알 수 없겠죠. 네. 다만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카타르는 또 한 번 세계로부터 비판을 듣게 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카타르 월드컵 최고위원회가 뒤늦게 기자와 방송사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계 축구 팬들이 다 손꼽아 기다려온 축제인데 카타르 월드컵 막 올리기 전에도 좀 잡음이 계속 나오는 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예.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볼까요? 사람들이 모래벌판에 모여 앉아서 뭐라고 있을까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기 카페예요? 맞습니다. 카페예요? 역시 저게 도시락 카페예요? 보이. 어떻게 알았지? 요즘 그럼 인별 감성 그런 카페인가 보네요. 와, 감이 좋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등장한 일명 사막뷰 카페입니다. 제가 쉬는 날에 좀 분위기 좋은 카페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오션뷰나 농두렁뷰 이런 거는 있는데 저렇게 사막뷰는 우리나라는 있고 싶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막만의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 할래요? 네, 좋습니다.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 겨울철에만 운영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한정 카페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근데 저기 사막이라면서요? 근데 저렇게 나와 있으면은 더운 거 아니야? 에어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문을 연다고 했잖아요. 이 아랍에미리트의 겨울은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딱 좋다고 합니다. 딱 좋네요, 네. 20도면. 가을 날씨. 네, 게다가 카메라만 갖다 대면 색다른 인증 사진이 탄생하는 사진 맛집이고요. 그렇죠. 문화 공연도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모래바람 걱정되긴 하는데 이런 곳이 가까운 데 있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은데 뭐 사막 뭐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요? 모래를 막 퍼부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없고. 네, 인공 사막이라도 만들어서 혹시라도 저런 비슷한 게 생기면 그때 다 같이 한번 가보는 걸로 저희 하죠. 동네 개천뷰 카페는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네, 마지막 영상 또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엔 아주 귀여운 경공이 보입니다. 네. 맞춤 신발에 보호 안경까지 아주 야무지게 쓰고 재난 현장을 누비고 있는 딱 강아지인데요. 봐도 소위 포스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죠. 멕시코의 국민 영웅견 프리다입니다. 2017년 9월 멕시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맹활약을 펼쳤던 구조견인데요. 그동안 최소 40여 구의 시신을 찾아내고 12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와, 이래서 영웅견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후에 좀 더 활동을 하다가 2019년에 은퇴했는데 최근에 하늘로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13살 나이로 자연사 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프리다가 보여준 충성심과 사랑을 잊지 않겠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네, 고생한 만큼 좋은 곳 갔을 거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네, 프리다와 함께 활동했던 멕시코 해군도 추모 메시지를 전하면서 차세대 구조견으로 프리다의 귀를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 어떠셨나요?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가 월드보이가 별로 긴장하고 그립지 있나요? 않는. 네, 아닙니다. 네. 지금 월드보이 유튜브에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지금 돼요. 유튜브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용주 캐스터에 대한 말이 언급하지 네,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위기감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오늘 하은 씨도 도시락보이 이두성 기자도 알차게 가져왔고요. 다음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가 너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목표인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똑똑한 청약통장 활용법. 이 주택 청약통장은 꼭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인데요. 내 집 마련을 평생 숙제처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희망통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접어들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새 15만 명이나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좀 떨어졌다는 건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의 키워드 똑똑한 청약통장 활용법 가지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골라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수능 보신 분들도 이제 엄마랑 나 청약통장 만들어야 돼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재테크 좀 관심 많은 친구들은 빨리 할 것 같은데 기초부터 자주 보겠습니다. 이 청약통장 그냥 시중은행 가서 만들면 되나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일단 청약통장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네. 정식 명칭 한번 짚어볼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정식 명칭이고요. 네네. 우리가 일단 방송에서는 편의상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네. 이 청약통장 우리가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은행 어느 곳에서나 NH농협은행이나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등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마음껏 가입을 하실 수는 있으나 네.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개수가 정해져 네, 있다. 한 사람당 하나만 가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가입한 뒤에는 이 저축 금액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2만 원 이상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월마다 가입을 해서 불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금액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해서 유지했느냐, 기간, 그리고 몇 회를 넣었느냐, 횟수가 중요한데 특히 저기 보시면 최대 10만 원 인정이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이 공공 분양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최대 10만 원이기 때문에 저 금액을 맞춰주시면 좋고요. 이 민간 분양에서는 기간은 동일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했느냐 중요하고요. 민간 분양에서는 횟수가 아니라 얼만큼 돈을 넣었느냐, 이 면적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예치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분양과 공공이 다르네요. 맞아요. 기준이 다르죠. 잘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가점이 높아야 당첨 확률 높아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점 뭐 들어는 봤는데 좀 복잡해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청약 가점의 항목은요, 3가지로 나눌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주택 기간, 그리고 우리가 부양 가족 수,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우리 화면에서 볼 수 있는 3번째 항목, 통장 가입 기간인데요. 만점인 17점을 우리가 다 채우기 위해서는 1년에 1점씩 부여가 되기 때문에 최대 15년 이상은 되셔야 만점을 충족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 3개 중에 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 통장 가입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잘 계산만 하면.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여쭙기 전에 담당 PD가 질문을 이거 꼭 해달라고 했어요. 네네. 담당 PD의 경우에 지금 아이가 3살인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가입을 했대요. 네. 이게 잘한 건가요? 일단은 잘 하셨지만 네. 우리가 좀 파헤쳐 보면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이제 횟수가 최대 24회 그리고 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 17세가 돼서 가입을 해 주셔도 충분했던 거죠. 하지만 또 왜 가입하셨어요라고 할 건 없는 것이 이 저축의 면모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일찌감치부터 불입을 해 주신 면모에서는 잘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빨리 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가장 늦게 해도 되는 게 만 17세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2, 고3이네요. 수능 끝난 학부모님들도 지금 유념하셔야겠습니까? 맞아요. 참고하시고요. 이 작년까지만 해도 로또 청약 그래가지고 사실 이 청약 통장도 굉장히 일종의 가치가 높았어요. 근데 요새 사실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가입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찬밥 신세인데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한때 집값 급등기였잖아요. 이때는 청약에 당첨만 되면은 주변보다 시세가 정말 저렴하게 당첨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로또라고. 네, 맞아요. 네. 로또 혹은 로또 청약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워낙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집값도 좀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청약이 좀 시들하고 찬밥 신세를 받는 거예요. 게다가 규제도 좀 빡빡해지고 있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미분양분도 미계약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누가 관심 가지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은 상황인 거죠. 보면 이제 이 청약 말고 그냥 일반 예적금 보면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넓고 그쪽으로 넣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청약 통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것도 좀 찬밥 신세 이유라고 볼 수 있나요? 완전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는 사실 청약 저축의 금리만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금리 예금이나 적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연 1.8%로 주택 청약의 금리가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 청약 통장의 금리도 좀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6년 만에 연 2.1%로 금리가 0.3%포인트 올랐는데요. 근데 올려도 아직도 부족하다. 시장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또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것이 이 청약이나 우리가 주택 청약 관련해가지고 채권 등을 활용해가지고 도시주택 기금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들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버팀목 대출이나 디딤목 대출, 디딤돌 대출 이런 대출들의 상품들의 금리까지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리로 대출 이용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함부로 올릴 수도 없는 거죠. 근데 1.8%에서 2.1%로 올랐다 해도 사실 너무 낮아요. 아까 5, 6%인데 딴 맞아요. 거는. 그래서 이거를 묵혀두기 아깝다 싶어서 해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청약 통장의 해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해지를 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던 저축, 입주자, 저축 기간, 그리고 횟수 전부 다 무효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금리 면에서도 접근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 가령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은행에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대출을 받으면 금리 특약, 즉 금리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플러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 면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청약 통장을 해지를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활용할 때는 예금 담보 대출, 이제 청약 통장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청약도 해지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예대 마진 활용해가지고 금리적인 면에서 혜택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방법 괜찮더라.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꽤 유명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은행에서 이 청약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연 3%대로 받았는데 요즘 고금리 예금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연 6%대로 제가 예금을 가입하면 이 3%의 예대 마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해지하지 않으면서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근데 좀 일반 저 같은 경알못 입장에서 그래서 따져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인터넷 같은 데 좀 잘 찾아보고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좀 정보를 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청약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은행마다 대출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예금에 넣는 게 이득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해당 은행마다 금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내가 금리 수수료를 물어서라도 가입하는 게 이득일까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따져봐야겠네요. 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나머지는 저희가 방송 후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쾌한 2교시에서 계속 이어갈 테니까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가혁 씨,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 못 가서 못 가는 거지 정말 좋아해요. 네, 여행 너무 좋죠. 근데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어디예요? 제가 지난주에 애기들 데리고 강원도 평창, 사실 처음 간 건 아니었고 평창을 한 3번째 갔는데 산림욕도 하고 네. 그리고 양떼목장 가서 동물도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메밀 닭강정 먹고 그다음에 막국수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오, 가족과 자연과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여행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죠? 네. 이제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좀 풀리면서 그동안 못 갔던 여행 좀 조심스럽게 다시 즐기기 시작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여행의 설렘을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떠나볼까요? 그렇죠. 네, 오늘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여행 작가이자 여행 유튜버 킴스 트래블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이 시원시원한 영상 직접 촬영을 하신 건가요? 네, 저랑 저희 촬영팀이 같이 네네. 촬영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영상 보고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저는. 오늘 떠나볼 여행지 또 얼마나 멋지게 담아오셨을지 궁금한데 우리가 가볼 곳 어딘가요? 오늘은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능을 마치신 분들 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딜까 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통 여행지가 한 번 가보고 많은 여행지들이 있고 네. 한 번 가보면 가슴 속에 남아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여행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여행지들이 의미 있는 여행지들이 어딜까 생각해서 제가 선정한 곳이 바로 순천만이라는 곳입니다. 순천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순천만 여행을 좀 떠나볼 텐데 여행의 그 시작, 일출을 보기 좋은 곳이 있다고요? 순천만은 사실 그 만으로서 디귿자 형식으로 디귿자를 엎어놓은 형식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오늘 돌면서 여행하는 순서를 소개해드릴 건데 네. 처음 소개해드릴 곳이 일출을 만나는 화포 해변이라는 곳이고요. 화포 해변. 네네. 네. 그리고 순천만은 대부분 일몰을 보러 가시는데 일몰보다는 일출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일출부터 일몰까지 같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순천만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보이시는 곳이 화포 해변에서 만나는 일출의 풍경인데요. 좀 황금빛으로 물든 그 해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서 정말 순천만에 가시면 제일 처음 가셔야 할 곳이 화포 해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물 사이를 저렇게 걷는 저 모습, 저 걷는 게 지금 킴스트래블님.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태양이 이제 물에 비추는 저 물빛이라고 할까요? 반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기 마침 부교가 있어가지고 저 부교 위를 거닐면서 만나는 일출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시는데 다시 그날의 감동이 떠오르신 것 같은데 화포해변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고 저희 제작진에게 이거 꼭 넣어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고. 네, 그러시고. 제가 순천만에 가시면 꼭 가보셔야 될 곳이 드라이브 코스인데 드라이브 코스 중에 한 곳이 이 화포해변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갈대 숲이 있고 왼쪽으로는 마을이 있고 그 중간으로 이제 그 드라이브 코스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그 갈대 숲과 갯벌을 근접하게 달리는 도로는 유일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꼭 한번 저 길을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딱 텀블러에다가 따뜻한 커피나 음료 넣고 네. 창문 다 열고 샥 달리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아, 그래요? 저기 꼭 가봐야겠습니다. 좀 더 연습한 다음에 가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순천만 하면 가장 먼저 이 갈대 습지가 떠올라요. 이렇게 막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그 영상이 딱 순천만의 이미지인데 딱 이맘때 가면 장관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순천만에 가시면 가장 많이들 가고 가장 여기만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바로 대대포구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순천만 갈대 생태 습지공원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대부분 내비게이션에 찍어도 저쪽으로 다 안내를 하죠. 갈대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우리 잠시 있어. 멘트 없이 한 5초만 소리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5초만 셀게요, 제가 속으로.
제가 6초 셌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와, 아니, 너무 빠른 것 같긴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풍경이 정말 이렇게 봐도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그 생동감이 너무 멋있는데 작가님처럼 이런 영상이나 사진 남기고 싶으면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시간대를 좀 찝어주시면 언제가 좋을까요? 네, 제가 화포 해변은 해 뜨는 시간에 가시면 좋고요. 해가 딱 뜨고 나자마자 다시 운전해서 아까 그 해변도로를 달려서 대대포구 지역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 시간대가 아마 해 뜨고 나서 1시간쯤이 지난 시간일 거예요. 그때가 가장 빛이 아름답습니다. 그 눈부신 햇살, 그러니까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시간이 바로 아침빛이에요. 이 아침에 빛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빛이 정말 눈부시거든요. 그 빛이 들어올 때 갈대숲을 가면 정말 황금빛으로 물든 갈대숲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희 가서 이렇게 눈 감고 소리 들으면 마치 ASMR처럼 이 갈대들이 사르르 사르르 팔랑이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저 소리를 제가 직접 녹음을 했는데 그 소리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도 그냥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그 현장의 소리와 공기도 같이 느껴보면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먹고 딱 해 뜨고 이제 좀 몇 시간, 한두 시간 뒤에 딱 가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 상클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겨울을 나고 가는 희귀철새도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가면 좋은 시기인 게 이제 가을,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철새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겨울 한 3월 달까지 철새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철새가 흑두루미라는 철새예요. 저 흑두루미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군집해서 이제 겨울을 나는 곳이 바로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갈대숲이 있고요. 그게 이제 자연 생태 보전지구고, 네. 그다음에 농경지 보전지구라고 해서 논 자체가 이렇게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100% 추수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놔요. 새 먹이로. 그 이제 남겨놓은 비용은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추수를 다 하지 않고 남겨놓기 때문에 먹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겨울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와, 정말 철새들의 낙원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 또 흑도루미가 천연기념물이라서 그걸 되게 멀리서나마 지켜보는 그런 감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순천만 잘 살펴봤고 이제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순천만 대대포구 지역에서 조금 걸어서 한 20-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용산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 용산 아니고요? 네. 용머리처럼 생긴 산이라고 해서 아, 용산이라고 하는 용산이라는 곳인데 저기가 해발이 대략 한 80m 정도, 77m 정도 되거든요. 나지막한. 네네. 근데 이제 그 해수면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굉장히 높게 보여요. 우리 육지에서는 70m면 굉장히 낮은 산인데 예. 지금 해수면에서 시작하는 산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보이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S자 물길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갈대 군락지가 타원형으로 생긴 원형으로 생겼죠. 저게 예, 예. 굉장히 신기한 풍경을. 화면 오른쪽에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큰 S자 물길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저 S자 물길도 항상 가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빠졌을 때 간조 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천만 용산전망대 올라가실 때는 항상 물대표를 먼저 보시고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시면 저런 풍경을 보실 수가 없고 간조 때 꼭 올라가셔야지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럼 전망대까지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대포구 지역에서는 대략 한 빠른 걸음 20분, 느린 걸음 30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물때가 또 중요하다는 점도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물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으면 네, 인터넷에 검색창에 순천만 물대표라고 검색하시면 네네. 정확하게 나오고요. 최근에 해질 무렵에 찾아갔는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저렇게 해가 정면으로 뜰 때 황금빛으로 물들잖아요. 물빛이. 예. 저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 곳인데 네. 저 시간에 맞추셔서 가시려면 물때 빠지는 시간과 일몰 시간이 동일해야 돼요. 그게 네네. 이제 한 달에 며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순천만을 찾아가시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혹시 순천만 말고 또 걸어서 올라가지 않아도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노을 맛집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순천만에 가시면
와온 해변이라고 노을이 아름다운 이제 곳인데 여기는 사실 그 순천만 용산 전망대에서 일몰을 보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좀 차를 타고 이동하시면 이제 해는 다 지고 나지만 해가 지고 나서 1시간까지는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몰은 용산 전망대에서 보고 노을은 와온 해변에서 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정말 노을 해가 지고 난 노을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저 노을 붉은 빛이 갯벌에 붉게 물들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저 물길이 작은 S자 물길이라고 불리는 아까 그러네요. 거기는 큰 S자 물길이고 네, 넓은 여기는 S자고. 작은 S자 물길로 사진 작가분들한테 작은 S자 물길 포인트로 불리는 곳입니다. 와온 해변. 이거 영상 나 갯벌을 보면서 와온 이렇게 감탄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와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드론 영상이에요. 네. 저도 그 드론 잘 모르지만 드론 사고 싶은 욕구가 막 들 정도로 아름다운 영상인데 네. 이거 저희도 가서 이렇게 찍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 순천만은 네. 그 철새 보호 구역이고 그쵸, 그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드론 촬영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저는 아. 그때 당시에 람사르 쪽에서 홍보 영상 촬영 때문에 허가를 받고 드론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 일반인 분들이 함부로 드론을 날리시면 안 되는 지역이고 제가 저 당시에 드론 촬영을 할 때 저기서 민원이 한 30통 정도 들어갔다. 아이고, 저희들이 네. 촬영을 하는 중에 관광객들이 신고를 한 거죠. 허가 받은지 모르고. 네네. 여기 드론이 날아다니니까 좀 제재를 하라는 그 정도로 드론 촬영하기가 힘든 지역이고 드론 촬영이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예. 드론 촬영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귀중한 영상을 저희가 이 시간에 보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오늘 추천해 주시는 이 코스대로 쭉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원하는 포인트만 골라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 좀 허전하고 아쉬워요. 금강산도 식구경인데 네. 먹거리는 없나요? 딱 하나만 딱 짚어주시죠. 순천에 가면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만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먹거리는 국밥입니다. 국밥. 국밥인데 이 순천에 가시면 장날에 그 호남 지방에서 가장 큰 오일장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그 국밥이 아주 유명한데 윗장과 아랫장 국밥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 영상에서 보시는 곳은 아랫장 국밥이라는 곳이고요. 아하. 아랫장에 가시면 저 국밥이 굉장히 특이하게 돼지 막창으로 막창국밥, 막창만 오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창국밥이 아주 유명하고요. 윗장에 가시면 또 윗장국밥을 이제 윗장국밥이 유명한데 윗장국밥은 국밥 골목이 형성돼 있어서 정말 맛있는 국밥을 드실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볼만 할 것 같고. 8,000원입니다. 8,000원이요? 그 아랫장이 그러니까 되게 호남에서 제일 큰 유명한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순천만 여행 정말 낭만적이었고요. 너무 시간이 아쉬워요. 네. 빛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은 분들 오늘 전해드린 포인트 잘 기억해 주셨다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행하기 참 좋은 이 가을이라는 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도 인생샷 남기러 조만간 한번 가야겠습니다. 네, 저희 작가님 다음에도 멋진 여행지 기대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에서 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도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특히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중북 내륙 곳곳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뿌연 안개 때문에 시야가 무척 답답한데요. 짙은 안개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기 남부와 세종, 충남은 오전에만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 서울 6도, 대구 2도, 전주, 광주 5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전 19도,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동해안을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주말에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도도도님이 너무 아침부터 갈대소리 힐링이라고 반응 남겨주셨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저희와 함께 아침 시작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상클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이 상클 시청 습관 요게 생긴 여러분들의 일상도 더 즐거울 수 있게 다음 주에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포근한 이번 주말 수능을 마친 학생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편안하고 신나는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네.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이죠. 오늘 2교시에서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재테크 노하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스마트폰 카메라 대면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이미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뒤에 곧바로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댓글과 질문 폭탄처럼 많이 던져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상클하세요. 상클하세요.